오늘은 동성애인에게 국정을 맡겨 영국을 암울한 시기로 내몰았던 제임스 1세와 조지 빌리어스와의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분의 침실에 들어가야 한다. 밤마다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야 해. 그녀는 분에 넘치는 야망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권력 핵심에서 멀리 떨어져 비루한 삶을 사는 것이 넌더리가 났던 차, 새로운 왕이 집권했을 때 그녀는 가문을 부흥시킬 기회를 포착합니다. 아름다운 자녀를 왕의 성저 파트너로 바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녀 중 가장 아름다운 아이를 골랐습니다. 바로 조지였습니다. 웬 남자 이름이냐고요? 왕이 동성애를 탐닉한 인물,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였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치밀한 계획은 성공합니다. 천사의 미모를 가진 조지에게 제임스 1세가 푹 빠져버려서였습니다. 16세기 초 잉글랜드의 국정은 모두 조지를 통해서 이뤄진다는 소리가 들렸을 정도입니다. 잉글랜드판 국정농단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랬던가요? 희망은 반드시 절망을 잉태하기 마련이라고.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인 만큼이나 성공도 실패의 아버지라고. 역사에도 적용되는 명제였습니다. 성군 엘리자베스 1세가 일궈놓은 잉글랜드의 영광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1세의 성적 방종이 불러온 나비 효과입니다. 잉글랜드 왕 제임스 1세가 사냥을 나갔을 때인 1614년이었습니다. 먼 발치에서 한 청년이 수발을 드는 걸 목격합니다. 워낙 하얀 피부에 빨간색 입술, 매우 탄탄한 근육의 팔다리. 누가 봐도 미남. 제임스 1세의 눈은 그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사랑처럼 보이지만 철저히 계산된 만남이었습니다. 조지의 어머니인 메리의 치맛바람 덕분입니다. 그녀는 잉글랜드 레스터셔 지방에 별 볼 일 없는 귀족 집안 빌리어스로 시집을 왔습니다. 타고난 야망가였기에 그녀의 눈은 언제나 수도 런던을 향해 있었습니다. 자식 중 빼어난 미모를 지난 아들 조지를 적극적으로 교육시킨 이유가 여기에 있었지요. 조지는 프랑스로 유학을 가 궁정의 예법과 프랑스어, 펜싱을 익혔습니다. 런던의 궁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교양이었습니다. 궁정 일각에선 빌리어스의 등장을 무척이나 반겼습니다. 제임스 1세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로버트 칼을 내칠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궁정에서는 미남계를 활용한 치열한 정치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미남자 조지 빌리어스가 새로운 애인으로 등장한 것이지요. 그를 실제로 본 글로스터 주교는 잉글랜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자라고 극찬했습니다. 제임스의 몸과 마음은 이미 조지의 차지였습니다. 조지를 내 침실 관리인으로 임명한다. 조지는 그야말로 승승장구였습니다. 처음에는 왕의 지근거리에서 술을 따르는 로열 컵베어러로 임명된 뒤에는 왕의 침상을 전담하는 젠틀맨 오브 베드챔버까지 올랐습니다. 왕의 침실을 들어갈 수 있는 건 어마어마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만큼 제임스 1세가 조지를 얼마나 신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두 사람의 사랑은 편지에서도 그득히 묻어납니다. 제임스가 조지에게 보낸 서신의 한 대목입니다.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이자 아내인 당신을 하느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예수님에게 요한이 있다면 나에겐 조지가 있습니다. 조지도 화답하지요. 저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 죽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모든 부분을 그 어느 때보다 사랑합니다. 누가 봐도 우정을 나누는 내용으로는 안 보입니다. 잉글랜드 국정을 좌지우지한 조지 빌리어스 조지의 커리어가 제임스의 사생활을 관리하는 고위직에서 끝났다면 다행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임스 1세의 조지 사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1619년 그를 영국의 제독으로 임명합니다. 국정을 자기의 동성 애인에게 맡긴 셈이었습니다. 조지는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요직에 자기 사람을 앉혔고 부와 명예가 관련된 일은 자신이 나서서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잉글랜드의 모든 것이 조지의 손을 통해서만 이뤄집니다. 총리직부터 마부직까지. 잉글랜드의 유명 철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도 조지에게 줄을 선 덕분에 총리 자리에 오를 수 있었지요. 프랜시스 베이컨은 납작 방법론으로 과학의 세장을 연 인물이지만 정치에서는 꽝이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유명인이 정치할 때는 교차 검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잉글랜드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들끓기 시작합니다. 제임스 1세가 너무 많은 권력을 조지가 사유화하도록 방관하고 있어서였습니다.
제임스 1세로 대표되는 스튜어드 왕조의 권력 기반은 조금씩 침하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가 잉글랜드 왕좌에 올랐을 때부터 시민들은 의심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처녀 엘리자베스 1세가 후사 없이 죽은 뒤부터 사촌인 스코틀랜드 왕 제임스 6세가 왕좌에 앉았지만 그는 잉글랜드와 너무나 맞지 않은 인물이었지요. 스코틀랜드의 하일랜드에서 나고 자란 제임스 1세는 처음부터 왕권 신수설을 신봉했습니다. 왕은 신이 내린 자리이기에 누구에게도 양보하거나 공유될 수 없다고 생각했지요. 잉글랜드는 의회 정치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세금을 부과할 때도 의회의 허락이 필요했을 정도입니다. 제임스 1세의 종교도 문제였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전통에서 자랐습니다. 이때 만든 책이 그 유명한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이것이 그의 유일한 치적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잉글랜드는 반면 성공회를 국교로 믿었지요. 동시에 여전히 많은 이들이 교황을 비롯한 가톨릭을 신봉합니다. 개신교도 그것도 장로교 왕이 즉위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톨릭 교도들이 화약 테러를 계획한 배경이었습니다. 개신교도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청교도들도 그를 지지하지 않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임스 1세의 방종한 궁정생활이 도덕을 지고의 가치로 삼은 청교도들에겐 죄악 그 자체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반발이 일 때마다 제임스는 강경책으로 시민을 대했지요. 군주를 향한 반감은 불쏘시개처럼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동성 애인의 국정농단이라니. 의회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왕이라 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이 마그나 카르타를 잉태한 잉글랜드의 힘이었습니다. 의회는 조지 탄핵안을 올립니다. 제임스 1세의 반응이 가관이었습니다. 탄핵안을 거절한 것도 모자라 그를 버킹엄 공작으로 임명합니다. 공작은 왕 다음 가는 자귀입니다. 잉글랜드의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조지를 올린 것이었습니다. 의회와 시민의 요구를 이런 지하에 거절한 것이지요. 그가 총애하는 신하라는 이유에서요. 조지가 지배하는 잉글랜드는 과거 엘리자베스의 영광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궁정의 향락으로 국고는 비어가고 있었고 시민은 점점 분열에만 갔습니다. 조지는 제임스 1세의 아들 찰스와 스페인 공주 마리아나 결혼을 추진하지만 이 역시 실패로 돌아갑니다. 외교적 결례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잉글랜드는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영국은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지만 조지 빌리어스의 생명은 길고 질겼습니다. 제임스 1세가 1625년 58세를 일기로 사망하고 아들 찰스 1세가 즉위합니다. 찰스의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조지 빌리어스, 버킹엄 공작이었습니다. 제임스 1세만큼이나 찰스 1세도 조지를 무척이나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새 시대를 염원한 잉글랜드 사람들은 다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찰스의 시대에도 버킹엄 공작의 실정은 계속됩니다. 잉글랜드 왕실과 스페인 왕실 간 혼인이 무산된 걸 계기로 그는 스페인을 공격하기로 결심합니다. 스페인과 전쟁 승리로 권력을 강화한 엘리자베스 1세를 모델로 삼은 것이었지요. 조지는 몰랐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와 자신의 그릇 차이를. 스페인은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진 잉글랜드 함선을 손쉽게 요리합니다. 과거 무적 함대를 무찌른 잉글랜드가 아니었습니다. 의회로부터 다시 안건이 하나 올라옵니다. 그것은 조지 빌리어스 탄핵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찰스 1세는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탄핵안을 거절하는 것도 모자라 의회까지 해산시켰습니다. 조지는 탄핵안 부결에 고무됐는지 몇 차례 군사원정을 더 계획합니다. 결과는 모두 실패였습니다. 대중의 분노는 임계점에 달했습니다. 대중분노의 압력을 정치로 조절해야 할 의회 민주주의가 찰스 1세에 의해 올스톱됐기 때문입니다. 정치로 풀지 못한 압력은 결국 직접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1628년 8월 잉글랜드 포츠머스의 한 여관에서 조지가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육군 장교 존 펠튼이 범인이었습니다. 명백한 고위 공직자를 향한 테러였습니다. 그러나 대중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잉글랜드 법원은 존 펠튼을 교수형에 처한 뒤 시체를 성에 걸었습니다. 시민들이 이내 모여 존 펠튼을 외쳤습니다. 그를 영웅으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조지의 죽음은 그저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찰스 1세는 그의 암살 소식을 듣고 침실에서 나오지 않을 정도로 슬픔에 잠깁니다.
잉글랜드 전체가 조지의 죽음을 기뻐했지만 찰스 1세만큼은 예외였던 셈입니다. 그는 그만큼이나 세상 물정에 어두운 암군이었습니다. 조지가 세상을 떠난 뒤 20년하고도 6개월이 지난 1649년 2월입니다. 스산한 날씨, 사형장의 한 사내가 저벅저벅 걸어 나옵니다. 값비싼 옷이지만 이미 해져 있는 상태인 걸 보아 그는 과거에 아주 높은 고위직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내의 이름은 찰스 1세. 잉글랜드의 왕이었던 사내입니다. 흥분한 군중들이 소리칩니다. 찰스 1세를 당장 처형하라. 사형 집행인이 그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군중들은 흥분해 그의 머리가 담겨진 통에 손수건을 담급니다. 왕의 피가 묻은 손수건을 기념품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찰스 1세는 조지가 죽은 후에도 의회와의 반목을 지속했기 때문입니다. 잉글랜드의 시민들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왕당파와 의회파 간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올리버 크로멜이 수장이 된 의회파는 왕당파를 제압하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의회와 끝까지 불화한 찰스 1세는 결국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제임스 1세가 조지를 총애하면서 생긴 나비 효과였습니다. 스튜어트 왕조가 한미남에 의해 절멸 위기까지 몰린 것이었지요. 권력이 사유화되었을 때 벌어진 비극은 동서와 고금을 막론합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1세 미모로로 홀려 국정농단을 일삼았던 아름다운 남자의 대명사 조지 빌리어스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